자, 보시는 내용에서 문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540에 750이라고 하는 제가 일부러 사이즈를 문서 자체에다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540에 750이라고 하는 픽셀 사이즈는 아무래도 밀리미터가 아니니까 RGB 컬러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메뉴 파일에서 뉴 사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웹 컬러로 설정해서 쓰겠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 540에 750. 주의하실 점은 단위는 무조건 픽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해상도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72 dpi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RGB고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OK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화면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화면이 나왔죠?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둡게 이미지를 뭐 세팅해놓고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냥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글씨를 먼저 쓰고 글씨를 먼저 쓴 다음에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다가 글씨를 쓸게요. 왼쪽에 있는 툴 중에서 자, T라고 써있는 요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상단에도 간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색깔이 있고요, 사이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체가 내가 사용할 서체가 아닐 수 있겠죠. 무엇이 될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가장 기본이 된 서체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ARI 라고 검색하시면 에이리얼이라고 뜰 겁니다. 자, 에이리얼 서체는 영문입니다. 한글은 아예 안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세팅해 놓고 혹시나 여기 서체의 크기가 너무 작게 나올 수 있으므로 적당하게 약 한 30포인트 정도 설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타입 툴을 설정하신 다음에 상단에 간단하게 세팅해 놓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꼭 위가 아니라 사실은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여기에 자,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이 있고요. 여기서 설정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이 바뀔 거고요. 자, 화면에다가 쉽게 하겠습니다. 그냥 툭 찍으십시오. 클릭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게 될 거고요. 여기에 내용 써보도록 하죠. 자, Y, O, U. 자, 줄 바뀌어 있으니까 고. 줄 바꾸고 뭐 걸. 뭐 꼭 이 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쓴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다 썼다 하고 ESC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열심히 다 쓰신 거 날아가는 거예요. ESC가 아니고요. 다시 쓸게요. 간단하니까 키보드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 주셔야지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는 열심히 쓰신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면 자, 해당하는 레이어를 확인하시고 선택한 레이어, 이 레이어 상에서 자, 패널의 사이즈를 크기를 키워서 엔터를 눌렀을 때 커질 수도 있게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 선택하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사이즈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뭐 100 정도 해볼까요? 100이라 쓰고 엔터 누르면 폰트 크기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요 오른쪽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오토라고 써 있죠. 이 자리를 눌러서 일단은 오토라고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자, 바로 아래 두 번째 줄 당장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여기를 저는 옵티컬이라고 하는 아이로 우선 설정하고, 뒤에 있는 아이는 그냥 0이라고만 주겠습니다. 자, 반드시 오른쪽에 레이어, 지금 보시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만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리얼이 아니라 다른 서체를 바꾸고 싶다 하신다면 그때 이 조그만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마음에 드시는 서체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키보드의 방향키로 위, 아래로 움직여서 마음에 드는 서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아까 보셨던 예제가 대문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문자를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에 있는 버튼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All Cap이라고 해서 모두 대문자로 강제로 바꿔줍니다. 자, 요 버튼입니다. 간단하게 요 라인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한글처럼 굵게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거는 기울게 만드는 거고, 세 번째 거는 모두 대문자, 소문자 걸었다 풀었다 하는 거고요. 그 옆에는 대문자로 하긴 하는데 소문자 크기 기준으로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소문자로 썼을 경우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아이는 흔히 말하는 위첨자, 얘는 아래첨자입니다. 위첨자와 아래첨자의 경우는 가급적 그냥 통째로 하는 것보다는 해당하는 타이틀로 필요한 곳, 예를 들면 글자 하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난 상태에서 위첨자 또는 아래첨자를 누르는 게 맞겠죠. 자, 원래대로 돌리고요. 자, 그 상태에서 끝에 두 개는 딱히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밑줄을 할 거냐, 가운데 취소선을 만들어 줄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한글 워드 또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저는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자, 꼭 똑같은 서체가, 예시랑 똑같은 서체가 아니어도 되니까 마음에 드시는 어떤 서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요 정도면 네온 사인 같은 거 만들 때 좀 이쁠 것 같아 같은 서체를, 자, 적당하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센츄리 고딕이라고 하는 서체입니다. 실제로 이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혹시나 이 글자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신다면 저는 센츄리 고딕 폰트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자, 크기를 더 키우실 거라면 이제는 컨트롤 T 해서 키우시거나 서체 크기를 바꾸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색깔을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서체 자체에 대한 색깔을 바꾸시려면 여기 컬러라고 하는 곳에다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서체 색깔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OK를 딱 누르시면 한 번에 색깔이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서체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제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는 배경 색깔이 좀 어둡죠? 자,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 저도 어두운 색깔의 배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용해야 될 배경은 바로 맨 밑에 있는 이 레이어죠. 자, 이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색깔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 계신 내용은 필요한 색깔을 왼쪽에 툴에서 직접적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Alt Delete 또는 왼쪽에 있는 툴 중에 페인트 버킷 툴이라고 하는 아이로 그냥 툭 찍으시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컬러를 변경하는 기능 중에 이미지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의 휴 앤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자,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야겠죠. 흰색이니까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하고 전체적으로 어둡게 만든 상태에서 채도와 색상을 변경해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무엇을 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 저는 그냥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컬러를 먼저 선택을 하고 찍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색깔을 먼저 선택을 한 상태에서 RGB 컬러니까 저는 이러한 컬러로 쓸게요. 0011 5숫자 5 두개.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른색 계통의 색깔이 선택되게 될 거고요. OK 누르면 왼쪽에 푸른색이 설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단에 이쯤 보시면 저처럼 페인트 통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그라디언트 툴이라고 하는 아이가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 버튼 딱 눌러 보시면 이 안에 페인트 통이 있을 거예요. 선택하시면 돼요. 자, 단축키는 G라고 써 있죠? 둘 다 G이기 때문에 키보드 Shift 누른 상태에서 G를 누르시면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 있는 단축키들은 동일한 이름이다. 그렇다면 키보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바뀝니다. 자, 클릭이라기보단 키보드 키를 누르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화면에 그냥 툭 찍기만 하시면 됩니다. 영역이 잡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한 레이어에 자동으로 칠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색깔을 칠하셨겠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레이어는 뭐 그대로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일단은 얘는 이렇게 실제로는 서체잖아요. 글자로 만들어진 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원본을 카피하다 한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컨트롤 J로 미리 카피를 해놓고 자, 원본 눈을 끄겠습니다. 끄고 자, 사용하려고 하는 레이어에서 자, 제가 요거를 글자가 아닌 아이로 바꿔보겠습니다. 빈 레이어를 그냥 툭 클릭하면 아래쪽에 휴지통 옆에 있는 요 레이어 버튼을 누르시면 빈 레이어를 생성할 거고요. 얘와 키보드 Shift로 툭 선택합니다. 자, 레이어 합치는 단축키 컨트롤 E, 영문 E죠. 누르시는 순간 합쳐지게 됩니다. 얘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닙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빈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얘를 그냥 클릭합니다. 툭 생겼죠?
키보드 Shift 누르시고 바로 아래 이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자, 단축키는 영문 E일 거고요. 또는 오른쪽에 옵션 버튼을 눌러서 머지 레이어 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택된 요 두 개의 레이어는 이제 한 장의 레이어로 합쳐지고요. 얘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냥 그림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임의에 더블 클릭해서 뭐 텍스트 쓰시던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문구를 써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 아이가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있던 요 캐릭터 패널에서 색깔을 열심히 바꾼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염두해 두세요. 그렇다면 요 하늘색 요 글자를 다른 색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메뉴에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휴 앤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색깔을 움직이거나 채도를 조정하거나 명도를 조정을 해서 바꾸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 더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참고하시고요. 하나색이 더 이쁘긴 하겠지만 일단 그냥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용도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네온 사인의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네온 사인의 효과는 그림자 같은 걸 이용하시면 뒤에 선택된 것보다 어떠한 효과, 색깔이 나타나면 좋겠죠? 그래서 레이어에 아무것도 없는 곳, 이곳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별도의 창이 하나 뜨더라.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몇 번 해보셨습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자, 저는 드롭 섀도우를 선택해도 되고요. 그럼 그림자처럼 보여요. 그럼 이걸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말고, 자, 눈 끕니다. 요거 아니고, 잘 보시면 글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너 글로우와 아우터 글로우. 자, 이왕이면 아우터 글로우로 하는 게 낫겠죠? 자, 선택하시는 순간 빛처럼 바뀌고요. 색깔을 보시면 여기 약간 옐로우 톤으로 되어 있죠? 푸른색 빛을 원하신다면 요 선택되어 있는 요 색깔을 눌러서 필요하신 어떠한 색깔 계통으로 바꿔서 보시면 뒤에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렀고요. 잘 안 보이신다면 저는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올려볼까요? 빔이라서 조금 약하게 보이긴 하는데, 자, 화면에서는 조금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파란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수치들을 변경을 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어떤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이쁜 아이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또 수정하려면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자, 저는 오퍼시티가 아니고요, 필이라고 하는 요 컬러를 낮춰 보겠습니다. 선택한 레이어에서 자, 위에 있는 오퍼시티가 아니라 필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살짝 다 낮추면 아예 안 보이니까 살짝만 낮춰서 약간 반투명한 효과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드시면
네온 사인의 효과처럼 설정할 수 있습니다.